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9월 모의고사입니다. 9월 모의고사 어제 봤지. 근데 선생님이 어제 또 수업이었었던 거야. 근데 선생님한테 시험지가 이제 애기 다 끝난 다음에 내가한테 시험지가 오니까 5시? 그래서 어제 수업은 선생님이 단과 수업이었는데 생윤 빠르게 막 풀고 갔어. 답도 안 올라왔으니까 생윤 막 풀었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윤이 수업 끝나고 이제 사문을 봤어. 근데 사문은 쉬웠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문은 쉬웠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야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1번이 오답률 2입니다. 야, 여기도 한 절반 틀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62.5% 오답률이거든? 근데 애기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란 생각은 해. 근데 선생님이 대충 오늘 선생님 앞에는 또 재종관이었었거든? 시대 재종관 가고 왔는데, 걔네들도 1번이 오답률 1인 것 같아, 걔네는. 애기들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솔직히, 왜냐면 손 들어보라고 그러셨거든? 거의 대부분 다 만점이었으니까. 근데 1번 틀린 애 되게 많더라고. 우리 솔직히 해보자. 나 1번 틀렸다, 손. 이만큼이 안 된다고? 진짜 1번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래도 이 정도 틀렸죠. 자, 1번. 선생님이 항상 했던 말이 있었어. 생각보다 1번 정답률 100%안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푸는 방법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 근데 정답률 100%가 안 나옵니다. 정답률 100%가 안 나오는 그 이유가 무슨 개연성을 몰라서 확률성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자연현상, 사문현상을 구분하는 그걸 자꾸 틀리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그거 할 거예요. 표분석 1위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15번 문제지 아마 애기들도 이 부분은 좀 틀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답률 2위가 좀 충격적이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근데 나는 이건 생각도 못했었거든. 이렇게 높을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9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9월 모의고사 1번부터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할 건데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번입니다. 오답률 2위 62.5%의 오답률. 충격적이지? 근데 있잖아. 이 부분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이 문제 생각보다 100%가 안 나온다라는 건 애기들이 이 문제를 틀렸어도 혹은 이 문제를 틀리는 과정에 혹은 맞았어도 헷갈렸다라면 이 문제는 틀릴 여지가 있는 거야. 사문현상, 자연현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선생님이 서바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거든. 애기들 1번이 생각보다 오답률 100%가, 아니, 정답률 100%가 안 나온다. 나중에 좀 오답률이 도드라지게 높을 때 선생님이 이거 해줄게라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 오늘 하고. 혹시 수능장까지 가서 이 부분이 비슷하게 나와도 애기들은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구분해야 돼.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밑에 있는 내용들, 즉 필연성의 원리, 확률의 원리, 가치 함축, 보편성, 특수성, 인과관계 분분명 얘네들이 어려서 틀리는 게 아니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잘 못 보는 거지. 기억,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 오일이 개발되었다. 이건 아무도 틀리지 않았을 거야. 삶문화 현상.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건 자연현상이죠.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 무엇이? 특수 오일이. 그러니까 이걸 특수 오일이 인간이 만든 거고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니까 삶문화 현상 이렇게 푼 거야.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은 답을 3번을 고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검토할 때에도 보이지 않아. 근데 이거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댕기열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요 전염병 발생까지도 자연현상이지. 자, 이거 그러네요 선생님 자연현상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이후에 자연현상, 사문현상을 이 정도로 자세하게 할 일은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애기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놔야 되는 거야. 그럼 뭐냐? 자, 보자. 사문현상은 그리고 이거 한 번이라도 헷갈렸던 친구들 혹시 이번에는 맞았지만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친구들 이거 막 고민하다가 5번 골라서 맞았던 친구들 전부 다 이 부분 꼭 오늘로 정리하세요. 사문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함축된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자연현상은 뭘 가치성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사문 현상은 생각해보면 사회활동. 그지? 이런 인류의 이런 문명과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도시에 사는 사람, 인류, 이런 쪽으로, 즉, 사회활동을 하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만든 현상이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자연현상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인류 멸망 이후를 생각하는 거야.
인류 멸망 이후에 인간이 남아있기는 해. 이건 뭐냐? 동물로의 인간인 거야. 동물로의 인간은 뭐냐? 사회문화 현상을 하질 않아. 그냥 호모 사피엔스 한 명.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쳐봐. 선생님이 왜 인류 멸망 이후에 이 부분을 상정하냐면 사람이라고만 하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하지만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건 자연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다가 동물로의 인간을 넣어놓은 이유는 사람이라고 다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럼 자,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오일의 개발. 여기야, 특수오일의 개발이 동물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애기가 생각해서 즉 인류 멸망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얘는 자연현상이고 인류 멸망 이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얘는 사문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심플해져. 그러면 자, 어디 한번 보자.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오일이 개발되었다? 개발은 당연히 사문현상이지.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해? 발명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얘 당연히 사문현상입니다.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는 수 있다는 거, 젖은 피부에도 앉을 수 있다는 건 사람이 아니어도 동물의 젖은 피부에도 똑같아. 사람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동물로의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단 말이야. 저러니 젖은 피부에 앉을 수 있는 현상은 인류 멸망 이후에도 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자연현상이야.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봐봐. 특수 오일은 그러한 행동을 못하게 하여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 선생님, 특수 오일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 인간이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걸 어떤 의도를 가지게 특수 오일이 묻었어. 특수 오일이 얘한테 그냥 얘가 인류가 멸망을 했고 얘 혼자 이 대치동 바닥을 혼자 떠돌아다니는 호모 사피엔스야. 근데 얘한테 갑자기 이 특수 오일이 쏟아졌어. 저기서부터 볼록볼록. 그럴 수 있잖아. 위에서부터 막 건물이 무너지면서 얘한테 쏟아졌다는 경우를 생각해봐. 얘는 의지를 가진 건 아니지만 자기한테 특수 오일이 묻으면 피부에 앉는 것이 차단되겠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생각해봐. 특수 오일 때문에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과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 특수 오일을 바르는 건 두 개가 달라. 그럼 뭐냐면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이 차단까지는 자연현상이고 이것을 위해서 특수 오일을 바르는 건 사문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딱 나눠. 인류 멸망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수업했는데 되게 공부 잘하는 아이거든. 선생님이 기억을 해. 왜냐면 맨날 질문에 포인트가 되게 좋고 거의 뭐 썩어 풀면 50점 맞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오더니 왜요 선생님? 아 이거 특수에 바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가 얘기했어. 애기네 강아지 기르는 아이들 있을 거 아니야. 반려동물. 반려동물이 혼자 목욕한 다음에 자기가 막 뚜껑 열어가지고 자기가 막 치석치석 발라? 안 그래. 근데 이 얘기 잘 생각해봐. 반려동물에게도 특수 오일이 발라질 수는 있겠지. 그건 뭐 쏟아졌든 어쨌든 간에. 근데 특수 오일이 그렇게 발라지면 모기가 앉는 것이 차단되는 거니까 얘는 자연현상. 동물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집 강아지가 목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난 모기가 너무 싫으니까 특수 오일이 발라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막 스스로 처덕처덕 바른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인류 멸망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인류 멸망 이후에도 이 동물로의 인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댕기형과 말라리아 전염병이 발생. 자, 생각해봐. 전염병이야. 이거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 동물로의 인간이 1, 2, 3의 동물의 인간이 있어. 그럼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있을 수 있잖아. 얘도 당연히 전염병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자연현상이죠. 이 부분을 밑에 내용을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사회문화 현상, 자연현상. 특히 이 디귿 때문에 틀렸을 거라고. 자, 이 디귿과 관련해서 선생님이랑 애기들이랑 다 했습니다. 어디서 했었느냐? 자, 잠깐 에티켓 가볼게요. 에티켓의 113페이지 펴봅니다. 우리 이거 다 끝났기 때문에 애기 거기 다 체크되어 있어요. 빠르게 그냥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생각해보자.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 자,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
사랑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는 자연현상이야. 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거나 사회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인류 멸망 이후에 호모 사피엔스 남아있어도 면역력은 얘는 떨어질 수 있어. 그거 당연히 자연현상이지. 이거 제방 때문에 낚이지 마세요. 물론 제방, 인간이 만든 거지. 누군가가 폭우를 막기 위하여 폭우로부터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는다. 그래, 그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문현상이가 맞아. 하지만 폭우로 인해서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었다? 인류 멸망 이후에도 여기 하천에 제방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제방이 무너졌어. 자연현상이지.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인간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라도 그 현상 자체가 자연의 인과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자연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도 했었죠. 끓는 점 1도씨 하에서, 그러니까 1기압 하에서 100도씨에서 물이 끓어. 근데 이보다 기압이 낮다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이거 특수성이 아니라 이건 그냥 1기압 하에서 100도씨 물이 끓고 기압이 낮아지면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그냥 확실성이야. 따라서 얘는 X였었어. 그리고 특정 원인에 따라, 얘는 더 어디 간지 지우개야. 특정 원인에 따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 사문현상은 맞는 말이죠. 아니, 자연현상은 맞는 말이죠. 1도씨하에서 100도씨, 왜 자꾸 1도씨래? 1기압하에서 100도씨면 물이 끓는 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현상 발생하고요. 사문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시대나 사회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현상, 남녀 간의 혼인 문화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요. 얘는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1번을 틀렸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이게 개념으로 너무 쉬워서 실수였어요 라고 하지만 이 부분 실수 아니야. 왜 선생님이 실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수면 정말로 보자마자 왜? 넌 미쳤나 봐.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실수야. 내가 선생님이 아까 나한테 누가 보여줬는데 아주 예쁘게 1, 2, 3, 4, 5에다가 해놓고 여기 1번 딱 체크를 해놨더라고. 근데 여기다 2번 써놨더라고. 미안해, 애기 얘기해서. 누군가 얘기를 했어. 아까, 근데 선생님도 속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진짜 실수야. 근데 이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엥? 왜요? 이게 나도 몰랐어. 어떤 한 학생이 선택 와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자기가 자꾸 A랑 B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틀린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푸세요? 이제 선생님만 이거저거만 알려주니까 그게 궁금해서 왔어. 근데 나도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틀려. 왜냐면 사람인지라 틀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하고 봤더니 내가 손가락으로 풀고 있더라고. 나도 몰랐어. 그걸 내가 올해 처음 알았어. 그건 무슨 얘기냐? 뭔가를 풀 때 A는 B는 이러잖아. 근데 나는 항상 그 주어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진짜 덜렁대고 진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려고 일부러 주어에다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1번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고 있었어. 왜냐면 그 숫자를 딱 짚고 유소년 딱 왼쪽에서 이 보기에다 왼쪽 짚고 그 볼펜으로 유소년을 찾아가는 거야. 나도 모르고 있었어, 내가. 그러는지. 근데 이거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손을 짚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거 찾아야 되는 힘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진짜 실수잖아. 근데 지금 1번 문제를 틀리는 건 실수가 아니야. 애기들 머릿속에 무의식에 혹은 애기들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 인간과 관련되어 있으면 사문현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이후로는 내가 이걸 틀렸잖아. 그리고 이걸 조금이라도 헷갈렸잖아. 인류멸망 이후인지 아닌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했다면 2번 가볼게요. 2번이 오답률 2위입니다. 어머, 선생님, 저 실수해요. 어떻게 저 이거 틀렸어요. 자, 이 문제 틀린 사람도 우리 엄마 솔직히 손 들어보자. 이 문제 틀렸다, 2번 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서 공부가 안 돼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문제 틀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이 문제만 틀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의 무의식적 습관이라는 게 있어. 근데 본인이 왜 틀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걸 어머 실수였어요 라고 넘어가잖아. 똑같이 또 틀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그럼 왜요? 자, 이 친구들 이거 사회 명문론이야. 그러니까 답은 니은과 리을이란 말이야. 근데 있잖아. 이걸 틀리는 친구들은 기역과 딕을 골라 2번 고사 골라서 틀린 거야. 전 선생님 전 3번 골랐는데요. 미안해. 애기들 얘기한 게 아니야. 3번은 답을 고를 수 없어. 이건 3번은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얘랑 묶을 수가 있어. 이거는 나의 기준에는 이건 불가. 3번을 골랐다. 자, 다시 엑셀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골라서 틀린 친구들은 이걸 실제론이라고 읽었다는 거잖아.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 보고. 공부라는 게 어느 순간 답을 골라가는 그 힘이 점점 강해질수록 내 머릿속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인다? 그러면 지식? 이걸 보자마자 무의식에 거기에 답이 따라 붙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구속, 실제론, 답 2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검토할 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의도된 문제야. 일부러 사회라는 단어를 주고 일부러 구속이라는 단어를 줘서 애기들 낚으려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단어에 낚였구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애기들 2번 고른 친구들 대부분 다 저 사회 구속이라는 단어에 낚여서 틀렸을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번, 1 이런 건 빼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평가원이 몇 년 전부터 내고 있었어. 어디서 했었느냐라고 하면 그 다음 에티켓 파트의 페이지 62페이지 우리 다 풀었습니다. 62페이지 펴봐. 우리 이거 다 했어. 아닌가? 오늘 할 차례인가? 애기들 풀어봅니다. 오늘 할 차례네. 오늘 풀어볼게요. 1분 줄게요. 그렇네. 오늘 할 차례네요. 1분 줄게요. 이걸 하고 갔어야 되는데. 62페이지 1번. 자, 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3년 전 9월 모의평가였습니다. 당시 오답률 4위인가 6위인가였어. 근데 이게 개인과 사회관계가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틀렸단 말이야. 왜? 이제 아이들은 비밀 결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사회 형태이다. 첫 번째 문장은 잘 읽는다. 그리고 나중에 슥슥슥슥 그냥 이렇게 읽어. 슥슥슥슥 읽다가 눈에 꽂히는 거야. 조직, 체계, 와우, 실제로. 이렇게 푸니까 이제 얘는 명목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론이니까 답이 1번 이렇게 골라서 틀리는 거야. 근데 자, 이 부분 물론 2, 3번을 고르는 건 답도 없어요.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의 내용이야. 그럼 얘는 무엇이냐? 내용을 잘 봐봐. 개개인들도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 사회 명목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개인과 사회 관계이기 때문에 명목론도 사회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론도 사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 명목론. 실제로는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였는데 사회가 더 큰 경우인지.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개개인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목적이 혹시라도 깨지고 비밀폭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밀결사 급격히 해체됩니다. 다시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명목론이었어. 그런데 이거 왜 틀렸을까? 실수였어요. 아니라고. 왜? 언제나 사회, 조직, 구조, 제도 이런 단어들은 실제론과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만 봐도 실제론이라고 풀었을 때 답이 거의 다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푼다라기보다는 나의 네 뇌의 효율성이 야 사회 나왔어. 야 조직 나왔어. 야 체계라는 단어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 묶어가지고 실제론을 풀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건 요즘 평가원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평가는 이걸 되게 좋아했었어. 독해형이. 이번 9월 독해형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결시켜서 또 독해형을 푼다면 오늘 8번 문제도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주간지에는 안 넣어놨거든. 8번 문제 잠깐 같이 볼게요. 나는 이렇게 독해형이 많은 문제를 본 적이 없어. 독해형은 무슨 한 두세 개 낸 것 같아. 개념이 아니라 시험이 쉬운 거지. 누군가는 뭐 이런 문제를 내. 이건 배우지 않아도 푸는 문제야. 근데 혹시 이 문제 또 틀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 8번 문제 답은 당연히 5번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뭐지? 이러면서 풀었을 때 자,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혹시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라도 고민했던 부분, 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고민했던 친구들은 절대로 보기부터 보지 마세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사회문화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도 하는 말이야. 독해형 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거. 짧게 요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중요시 여기지 말고 이거를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거 보잖아? 그러면 무슨 생물종? 개별국가? 교류 중대? 교류 중대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어들만 나와도 뭔가 다 비슷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애기들이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두 문장을 또다시 한 문장으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를 보면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이거 보기랑 전혀 상관없이 아프리카에 바이러스 감염이 빈발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 돈 되니까 그냥 여기 다 싹 다 밀어버리고 아보카도 농장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무슨 올리브 같은 경우는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 막 아보카도 농장 멕시코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들 플랜테이션 농장이 더욱 확대되어 완충제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되어서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의 숙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 기업들의 농장 경영이 그냥 요약만 해. 농장 경영 때문에 산림이 파괴되었구나. 아,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렇게만 요약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완벽하게 예쁘게 쓰라는 게 아니야. 왜 문장을 예쁘게 쓰지 않았냐? 자, 그 문장을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이거는 그냥 애기들이 만점을 맞기 위한 하나의 툴이자 도구인 거야.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안 써도 되지. 안 썼는데 그냥 딱 요약하자마자 바로 5번이 보이면 좋지. 근데 뭔가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도 저것도 답인 것 같은 거야. 그렇다면 그냥 적어. 여기서 인간에게 영향.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심각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이 국지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 지구적 이러한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 바이러스가 국가 간의 교류 증대였다. 바이러스의 이습비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린다. 아, 바이러스가 국제 교류가 증대하게 되자 이거를 신속하게 전 세계에 확대되었구나. 그냥 나는 조금씩만 옮겨 적은 거야. 옮겨 적고 나오면 이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빈부격차 어디 나오는데 여기에. 자, 생물종의 다양성 감소 어디 나오는데? 국가 간의 자율성 약화? 없어. 국가 간 갈등도 없어. 근데 5번 자본의 이윤축으로 기업이 농장을 경영해서 이런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돼서 그로 인한 지역 문제가 인간에게 직접 숙주로 바로 가는 이 문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구나. 답 5번입니다. 자, 다시는 이 문제 틀리지 마세요. 왜? 올해 수능 이 문제로 또 유형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대비를 한다의 개념이 아닌 게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몰라. 그 주제를 잘 요약하면 되는 거야. 이거 실제 국어 문제야. 짧은 비문학. 근데 이 국어 문제가 통하는 거. 국어는 지문이 길잖아. 근데 이 짧은 비문학이 통하는 파트들이 있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읽고 푸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읽고 푸는 문제를 틀리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선생님 제가 미쳤나 봐요. 이런 걸 틀렸더라고요. 아니. 다 그럴싸해 보이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요약하면 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집중력이 떨어졌어. 그럼 단어라도 요약해. 내가 이거를 캡처 요렇게 했을 때 단어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요약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 틀리지 않을 거야. 이 문제가 또 나왔지. 16번도 또 그런 문제야.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자, 16번 보자. 의료 지식, 법률 지식과 같이 오랜 기간 숙련을 통해 얻는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었다. 이거 요약하려나? 관영어 다 빼면 돼. 관영어구라는 건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잖아. 이게 쭉 꾸며주는 말의 전문 지식이잖아. 그럼 요것만 여기가 요약이야.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 자, 특권이라는 말을 하층에 쓰지 않아. 특권 의식, 특권 계급이라는 말은 얘네들 있는 자야. 즉 상류층이라고. 하지만 의무교육의 확산과 TV,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로 대다수의 사람이 응급 상황이나 법적 분쟁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 지식이 이 대중 매체를 통해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가서 영향을 끼쳤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지. 근데 이 전문 지식은 소수의 특권이었으니까 고급문화라고 여기서는 이제 쓰이는 거 맞겠네 이렇게 볼 수 있지. 밑에 상류층이 즐기는 골프. 근데 산업화로 인해 대중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골프, 대중에게 친숙해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이 골프를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때쯤 되면 답은 2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읽고 푸는 문제가 이번 9월 모의고사에 2개나 출제됐어. 아마 수능에서도 1개 이상 꼭 출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수의 여지 자체를 없애야 돼. 난 만점이 목표야. 이거 틀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실수였어요. 1번 실수였어요. 아니, 실수 아니야. 이 부분은 이렇게 틀렸다는 건 실수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나와도 그걸 또 틀릴 여지가 있고 이게 되게 불안해, 아이들이. 왜 불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파트가 아니라 내 생각의 사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떤 방식?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랑 서버 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이번 9월 모의고사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5번으로 잠깐 가볼까요? 5번은 요 최근 들어서 선생님이 계속 했던 게 딱 시험에 나왔지. 우리 양적 연구 과정에서 낚이지 마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발 한 번 더 썼다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 보자마자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풀었어야 돼. 이거는 조작적 정의 아니지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니 얘는 조작적 정의라면 오히려 얘네들이 조작적 정의지. 즉 친척 수, 사람의 수, 그 다음 단체의 수 이런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야. 얘 한 번 다시 썼다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니라는 거 똑같이 나왔지. 요즘에 트렌드라 그랬잖아. 이거 말고도 우리 많이 했었죠. 어떤 트렌드? 가설 검증할 때 실험에서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 대표 요거 갑이 선정한 표본이다까지는 얘는 어렵지 않았어. 이 표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서 독립변인에 대한 종속변인 값을 보여주는 거니까 니은 맞는 말 디귿 때문이지. 디귿 선생님 감소요? 이거 유의미한 관계가 없잖아요. 자 생각해보자. 정의관계라는 건 독립변인이 커질 때 종속변인도 커지는 게 정의관계야. 그럼 부해관계라는요? 작아질 때 작아지는 건가요? 아니야. 부해관계라는 건 독립변인이 커질 때 얘가 작아지는 게 부해관계야. 그래서 정의관계, 부해관계는 이런 맥락이야. 근데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관계성이 없는 거야. 즉 얘가 커졌을 때 얘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지멋대로 똑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관계성이 없는 게 유의미한 관계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평소에 교류하는 가족과 친척의 수가 많을수록 감소한다가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없으면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 디귿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 함정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부분 니은만 골라서 답은 1번 됩니다. 9번 가볼게요. 자, 이 9번 문제는 모순점 찾기 문제. 내가 이 문제 들어가자마자 보자마자 어떤 거 생각해야 된다? 모순점 찾기.
그리고 그 모순점 찾기는 문제마다 포인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 모순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시작이 몇 점이면 좋다? 제일 좋은 건 빵점과 4점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4점이면 다 맞은 거거든. 빵점이면 다 틀린 거고. 5점은요? 만약에 5점짜리 있으면 5점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지. 하지만 보통 0점과 4점은 잘 안 나오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 왜냐면 그래야지 경우의 수가 주니까. 그리고 우리의 의식상 1점과 3점 있으면 3점이 더 편합니다. 1점이라면 틀린 게 많은 거잖아. 틀린 거보다 맞은 게 더 우리가 찾아가기가 쉽거든? 그럼 자, 여기를 딱 봤더니 이제 각각이 무엇인지부터 1탈이 주변으로부터 자, A야. 집중력 떨어지면 주어에다 동그라미 쳐. 아, 저거 A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혹은 어떤 때는 C는 B와 달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C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고 얘는 D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고 얘는 A, C에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면 A는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1탈 학습되는 과정.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차결혼이겠지. B와 달리 C는 1탈자 얘라고 한다면 그지? 얘라고 한다면 A가 차결혼이어야 되는 상황이야. B는 C와 달리 1탈자가 부정적인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 낙인일 것이고 목표 수단 괴리, 머툰의 아놈일 것이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강조면 차결혼 또는 낙인일 텐데 집중력 떨어질 때 A, B, C 써.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집중력 떨어지면 A, B, C, D 그 시험지 옆에다 쓰라고. 이것도 계속 써봐 하면서 연습하면 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가 3점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이건 문제마다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마다 생각을 딱 해줬을 때 A, C가 묶여서 얘가 맞으려면 차결혼이나 낙인 이 둘 다 얘가 차결이든 얘가 낙인이든 얘가 낙인이든 얘가 차결혼이든 이래야 되는데 어머? 그러려면 얘도 다 맞아야지만 3점이지. 만약에 얘가 틀렸잖아? 그러면 얘는 맞았잖아? 그럼 얘도 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건 거야. 그치? 얘가 차결혼이 아니요. 얘가 틀리면 얘가 차결혼이 아닌데 그럼 얘도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럼 3점을 못 가져가. 그러니까 3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A는 차결혼. 그 다음 C는 낙인. 그 다음에 여기 얘라고 대답한 여기 요거 두 개야. 그러면 얘는 틀려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D가 머튼의 아놈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 B가 머튼이어야 되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설마 A, B, C, D 찾았는데 답을 고르진 못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A, B, C, D만 찾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5번. 자, 15번 문제는 좀 아쉽기는 해. 왜냐면 오늘 서버 풀면서 느꼈지. 오늘 서버 문제가 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개념은 똑같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로 냈었던 전국 서버 문제도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였어. 오늘 선생님과 이 문제 유형만 3문제 풀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지난주에 한 주만 얘가 빨랐었어도 이 문제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선 어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어디 한번 보자. 애기들 머릿속에 집중력 떨어졌을 때 비수급자 중복 나오고 막 이러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그려라. 특히 비수급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복이 나오잖아? 그러면 중복은 여기 A에서 중복 빼면 A만이고 B에서 중복 빼면 B만이니까 그 수치 자체는 이렇게만 나올 때는 벤 다이어그램 없어도 돼. 근데 비수급자 나오는 순간 집중력 떨어진 시험장에서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2개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그 예쁘게 옮겨만 적어볼게요. 전체가 100%야. 비수급자가 14래. 전체가 100%야. 비수급자는 15래. 그럼 비수급자 여기 15야. 자, 그 다음은요. 자,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 얘네 둘의 수급자. 비수급자 빼고 나머지잖아. 86이어야 돼. 얘는요? 85여야 돼. 그런데 얘네 둘 묶으면 96이야. 생각해봐. 얘랑 합쳐서 96이려면 여기 중간이 10이어야 돼. 10. 끝.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비율이 50% 감소래. 그럼 10%가 5%로 감소해야 돼. 자, 여기가 10일 때 얘는 70이니까 60. 얘가 10일 때 여기는 16이니까 16. 끝났어. 얘가 5일 때 얘가 77이니까 여기 72. 그럼 여기는요? 얘가 85잖아. 그렇지.
그러니 여기에서 얘가 85니까 얘는 8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85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을 다 찾았어. 자, 이제 비율만 찾은 다음엔 여기 절대치 연결. 중복 수급자는 A와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대. 그러면 10으로 맞춰주면 되네. 1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는 얘 다 2배씩 올려주면 되네. 16. 그 다음에 여기 2배 30. 여기는 200.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 쳐주면 끝났어. 끝. 다 찾아줬습니다. 자, 이 속도보다 실제 푸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왜? 생각해봐. 그냥 비율만 맞춰줘서 절대치만 맞춰주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여기 중복 나왔다? 아, 2개에서 중간 거 빼면 되는구나. 요렇게. 그럼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면 요렇게 되죠. 숫자. 먼저 1번. 기억은 T년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작고 여기 기억. 기억은 B야. 얘네 둘 이렇게 더해야 되죠. 비율이니까 얘네 둘 더해야 되지. 그러면 얘네 둘의 비율은 13이야. 13. 그럼 여긴 13. 그럼 기억은 T년의 중복 수급자 10보다 작다고? 크잖아. X. 그럼 1번 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선별적 성격이 강한 복지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자, 이거 비율이야, 비율. 근데 이거 8% 감소 은근히 많이 골랐더라. 여기까지는 한 것 같아, 애기들이. 이 2번을 골랐던 친구들이 많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다 선지 분석이나 이런 거 했으니까. 근데 얘는 뭐냐? 16%에서 8%로 감소했으니까 8% 감소 맞잖아요. 자, 잘 보세요. 16%에서 8%로 감소했다라는 건 8%포인트 감소입니다. 그냥 퍼센트 감소요라고 하면 이거 네, 세, 동이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이잖아. 16에서 8만큼 감소니까 얘 50% 감소야. 애기들 잘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수능장에서 단 한 번도 퍼센트 포인트를 낸 적이 없어, 사문이. 그러니까 몇 퍼센트 감소다라고 하면 언제나 내세동으로 푸는 거야. 기준값에 네모 잡고 그 다음 여기 변환값에 동그라미 잡고 그 사이 세모에서 네모분에 세모 올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 얘 8% 감소가 아니라 50% 감소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제도의 수급자 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전부 다야. 근데 이거는 딱 보자마자 동일할 수가 없어. 아니, 비율도 86이랑 85랑 해서 다른데 숫자마저도 다르기 때문에 굳이 계산해 줄 필요도 없는 건 거야. 따라서 얘 동일하다, 틀린 말입니다. X.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에만이라고 한다면 공공부조에만이겠지. 공공부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잖아, 숫자. 비율이 아니라. 그럼 여기 16이랑 맞춰주면 되죠. 2배가 아니라 얘 같다가 되지요. 그러니 얘는 틀린 말. T년에 상호보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에만, 사회보험에만이네요. 수급자 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T년의 수급자 수 60이요. 그리고 T 플러스 30년의 비수급자는 여기 30이요. 2배네요. 답 5번입니다. 자, 문제 푸는 팁. 비율을 맞춰준다. 그리고 그 위에 절대치를 올린다. 끝.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선생님의 킬마부터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항상 애기들에게 강조했던 건 모든 표분석은 결국 분모분의 분자로 귀결된다. 결국 비율 맞춰준 다음에 절대치 맞춰주는 문제다. 이 문제가 딱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 15번까지 했습니다. 15번 하고 이제 17번. 이거는 선생님이 급하게 추가했어요. 왜 급하게 추가했냐면 여기로 왔어. 나 오늘 이 질문만 4명인가한테 받았어. 자기 이거 틀렸대. 이것만 틀린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거랑 다른 거랑 한 개 틀린 친구도 있고 표분성은 다 맞았는데 이걸 틀린 거야. 선생님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애기들 시험 보는 동안에 추가한 거야. 왜냐면 선생님 이 문제를 틀릴 거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못 했거든. 우선은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 답은 3번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네모네모 기업이야. 그 안에 A 같은 경우는 기존 부서의 업무를 지나치게 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A가 지금 아이고 여기 없네. A가 관료제. 그리고 요 B 방식이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사원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 B가 탈관료제인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맞는 말이지. 그리고 선생님 이거 외우라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안 외웠다면 제발 외워줘. 이거 에티켓에도 했었어. 사회문화에서 근 20년 동안 과업지향 딱 5개밖에 안 나온다고. 학교, 회사, 시민단체, 이익집단, 노동조합. 노동조합 이익집단에 들어가잖아요. 맞아. 그런데 노동조합 워낙에 단독으로 많이 나오니까 지향하는 가치에 관련하여 이 5가지는 과업지향이다라고 이야기 나와서 시험에 자주 나와. 그럼 과업지향적인 거 맞죠? 저거 학교에 붙이면 은근히 많이 틀린다? 회사에다가 과업지향하는 건 안 틀리거든, 아이들이. 근데 학교에다 과업지향하면 에이, 학교가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저 5가지, 과업지향 5가지. 학교, 회사, 시민단체, 이익집단, 그리고 노동조합. 자, 리을이 지금 이 리을 같은 경우에 사내 친목 소모임이야. 1차 집단이지. 근데 이게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은 이거 공동사회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선생님한테 오늘 이 17번을 질문한 모든 친구들은 3번 대신 1번 골랐더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니까 애기들 공동사회를 표현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오면서 해줘야 되겠다. 너무 오랜만이다. 생각해보면 공동사회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스펙트럼 다음에 처음인 것 같아. 공동사회는 결합 자체가 목적입니다. 즉, 얘는 본질적 결합 의지로 묶인 거거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아이들이 아니야. 본질적 결합 의지라는 건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 이익사회는 자연 발생적이지 않아요.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의지 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의도 자체가 없어. 비의도성.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무엇이냐? 애기들, 가족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가족이니까야. 이제 남녀가 만났어. 빨갱이랑 파랭이랑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막 사귀는 거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 왜 좋아? 남자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냥 좋아.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여자애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왜요?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한다라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예뻐서 좋아? 착해서 좋아? 갑자기 성격이 지랄맞아지면 헤어질 거야? 그러면 자 이런 거야. 그냥 결합 자체는 목적이라는 건 예쁘든 착하든 예쁘지 않든 다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냥 만남 자체가 좋은 거야. 그런 관계가 있죠, 애기들에게. 부모님과 애기들의 관계. 애기들이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엄마가 딸 정말 꼴드보이시니까 꺼져. 아니야, 우리 관계를 끊자. 아니야.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합 자체가 목적이야. 본질적 결합 의지며 결합 자체가 목적, 비의도성, 자연 발생적 결합 의지. 그러니까 얘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공동사인데 아니 어떻게 얘가 공동사일 수가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얘가 공동사회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얘는 당연히 이익사회라는 걸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 근데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이 표현을 아이들이 놓쳤더라고. 그러면 왜 그랬느냐? 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라는 부분이 있어. 애기들,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사회화 기관의, 즉 설립 목적이 사회화이냐 아니냐로 따지는 거야. 근데 니은, 디귿과 달리 리을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니은도 그 다음 디귿도 얘네들 전부 다 공식 조직인 건 맞아. 근데 기업이 사회화기관을 분류할 때 설립 목적이 사회화, 교육이 아니야. 그러니 얘 모두 다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지. 근데 이 문제를 틀렸던 이유가 얘 때문이라는 걸 선생님이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왜 여기 와서 알았냐? 오늘 수업 전에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애기들이 질문을 할수록 선생님이 거기서 피드백을 줘. 왜냐면 선생님도 진짜 자꾸 캐치하고 싶거든? 근데 선생님 기준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살짝 있어. 1번이 어떻게 오답률이 60%야. 오늘 어떻게 1번이 이게 오답률 60이냐고. 근데 납득이 안 되는데,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걸 선생님은 이 팩트로,
그 다음 그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선생님이 역으로 추산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오답률을 보고 선지 분석을 하고 선지 선택을 보는 걸 선생님 입장에서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딱 계속 팔로우하려고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들이 질문을 많이 할수록 아이들이 이걸 놓쳤구나라는 부분을 선생님 수업에 반영할 수가 있어. 내 기준에서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왜? 스펙트럼의 엑셀표로 있습니다. 이거 틀렸던 친구들 다시 스펙트럼 가봐.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여기 이거 스펙트럼에 있어 그랬더니 네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 자의적 의사결정은 자의적이라는 건 근거 없이 지멋대로야. 부장님이 오늘은 기분이 좋은데 우리 오늘 치킨? 자, 생각해봐. 갑자기 치킨을 먹자고 일을 안 한대. 말이 안 되지. 오늘 당신이 나에게 칭찬을 해줬으니 기분이 좋군요. 당신에게 점수를 많이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거 없이 지멋대로 하는 건 관료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저런 자의적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규칙과 절차를 강조하지요. 그러니 규칙과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로 자의적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 3번이야. B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선발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연공서열 아니죠. 능력에 따른 보상이죠. 전문성까지는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거는 실제로는 관료제도 탈관료제도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것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틀렸지. 상향식 의사결정. 자, 관료제는 하향식이지. 우두머리가 시키면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 하향식 의사결정은요. 여기 하향식이죠. 관료제가. 그리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 위로 올리워내는 게 바로 상향식이지. 이렇게 해서 17번에 3번까지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애기들 자의적 의사결정이라는 말.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애기들이 그렇게 분업이랑 권한의 분산이랑 업무의 분업화와 이걸 그렇게 또 헷갈려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더라. 아이들이. 이거 다시 한번 복습. 업무의 분업화와 권한의 분산은 다른 거야. 이거는 업무를 각각이 너는 홍보팀 해. 나는 영업팀 할게. 나는 무슨 교육팀 할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누는 게 분업이야. 분업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건 관료제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업무의 재량권을 더 많이 주거든. 권한의 분산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야. 지금 업무의 분산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이 딱 있어서 그 역할만 하면 되게끔 해. 그런데 관료제의 특징은 과두제라고 해서 소수의 우두머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우두머리가 시키면 쭉쭉쭉쭉 아래까지 내려보내는 거야. 근데 얘는 권한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이 크죠. 이렇게. 그래서 업무 담당자가 재량권이 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상향식으로 위로 올려보내는 부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관료제, 탈관료제 아마 올해 수능에 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선생님이 나중에 6, 9월 이거 개념과 관련된 건 전부 다 분석해서 6, 9월 파이널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퍼펙트 파이널 때 다시 다루기는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오답률 3이네요. 평가원이 좋아하는 문제라는 게 있어. 선생님이 느낄 때. 이 문제 평가원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왜요? 안 어렵거든? 근데 분모와 분자만 제대로만 구분하면 대소 구분이 바로 떨어져.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손글씨로 줬어요. 주간지에. 손글씨로 줬는데 이 손글씨에 숫자가 딱히 없어.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할 거예요. 퍼파에서. 이 개념이 나온다라면 생각보다 또 은근히 아이들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 선생님한테 애기들은 다 손글씨로 써서 줬어. 그래서 어제 다시 썼어,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모르겠어. 어저께 수업 끝나고 선생님 손글씨 하고 문제 풀고 생용 만들고 사무 만들고 그리고 PPT 만들고 손글씨 다시 다 쓰고 자 어쨌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기들이 만점 맞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 문제는 실제로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야. 근데 여기에서 뭔가 감소, 증가 이런 걸 가지고 대소구분하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애기들은 선생님과 함께 지금 요거죠. 필마에서 했었던 내용 중에 선생님이 첫 번째가 비율, 전체 비율이야. 이게 6월 모의고사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이었지. 비율, 전체 비율에 가까운 쪽에 분모값이 크다. 두 번째가 전체 파트의 각각 비율이야. 그리고 세 번째가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야. 이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인데 여기는 감소율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어서 선생님은 증가율로만 그냥 필마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감소율까지 해서 증감률, 알파, 베타, 뭐가 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잘 생각해 보세요. 비율이 증가했어.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라고 해보자. 유소년 부양비의 비율이라는 건 즉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이란 말이야. 그지? 얘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이야. 곱하기 100이지만 그냥 무시할게요. 어디나 곱하기 100이 들러붙을 테니까. 그럼 자 생각해보자. 부양인구 알파로 놓고 보고 유소년 베타로 놓고 보자.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으로 바뀌면서 커졌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양인구가 증가한 것보다 유소년이 더 많이 증가해야 됩니다. 끝.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냐? 이거 네모분의 세모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만큼 커졌대. 근데 얘가 똑같이 2배만큼 커졌다고 쳐봐. 그럼 얘도 2개 있으면 둘이 똑같아져 버려. 근데 얘가 더 커지려면 얘는 하나라도 더 커져야 돼. 그러니까 얘의 증가율보다 얘의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커진 거야. 근데 이게 감소되었다면 즉 알파분의 베타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해서 비율은 증가했는데 얘가 감소했대. 얘가 커졌긴 했는데 얘가 절반으로 줄었어. 근데 얘도 만약에 똑같이 절반이었다 봐. 그럼 얘 똑같아져. 근데 얘가 커지려면 얘의 감소가 더 많이 감소해야 되는 거야. 즉, 이 부분. 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여기가 더 많이 감소해야 되는구나. 여기 더 많이 감소해야 되는구나. 여기 더 절반으로 요만큼. 자, 생각해봐. 얘가 2분의 2야. 절반으로 감소. 그럼 1과 1로 똑같아. 근데 얘가 4분의 4로 할게요. 4분의 4야. 근데 절반으로 감소.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커졌대. 근데 얘는 감소를 3으로 하고 얘는 감소를 2로. 즉 얘는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절반보다 덜 감소했지. 그럼 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머릿속에 따라붙는 친구와 이게 따라붙지 않는 거에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증가율, 알파, 베타, 뭐가 더?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이 부분. 분모값의 감소율이 더 커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얘가 커지는구나. 그럼 자, 이거 가지고 그대로 가볼까요? 각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 언제나 선생님 인구 부양비 바로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각국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3배이다. 만약에 여기다가 A를 쓰면 이게 2A겠지. 근데 노인 인구의 3배다 라고 하는 순간 얘 지우고 얘가 A면 얘는 3A, 얘는 6A가 되겠지. 끝. 이제 다 됐죠. 그럼 얘는 원래는 10A겠지만 이거 30%, 얘 60%, 얘 10%, 얘 100% 하면 되겠네. 근데 인구수가 변화가 없대. 인구수가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 수를 그냥 이걸로만 보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여기를 봤었을 때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의 변화가 없대. 그럼 전체 인구 100으로 났었을 때 얘도 똑같이 60인 거야. 똑같네요. 사람 수도 변화한 게 없으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요.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이건 인구 비율이 곧 사람 수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자, 생각해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하였대. 그 다음 여기에서 유소년 부양비도 감소했겠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늘었겠지. 끝. 근데 이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 60보다 얘가 더 작아. 그리고 여기 유소년 인구 비율도 감소하였대.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알파분의 베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즉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이 증가한 거야. 근데 어떻게 증가해야 돼? 잘 생각해봐. 얘가 감소한 것보다 얘가 더 많이 감소해야지 얘가 커지지. 얘는 2개 감소.
세개 감소해도 상관없어. 더 많이 감소한 거야. 근데 얘 감소한 모든 것들을 얘가 증가시키겠지. 자, 끝났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즉, 이 문제에다가 엄청나게 막 숫자를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라 평가원이 이걸 진짜 좋아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증가율 분모분자 모가도로 만들었었던 거고. 근데 이걸 그냥 감소율로 만든 거야. 그럼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A 시기에 피부양 인구의 증가? 자, 생각해봐. 이거 숫자가 똑같대. 변화가 없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60이면 여기 40, 여기 40으로 똑같아. 증가하지가 않았겠지. B 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선생님, 이건 비율인데 사람이 더 많이 감소한 건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60이 되는 순간 얘는 절반보다 더 많아. 감소율도 얘가 더 커야 되면 큰 거의 감소율이 얘가 더 크면 감소한 사람도 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 감소한 사람으로 보거나 비율로 보거나 모두 다가 다 성립됩니다. 그건 얘 2번 맞는 말. 그 다음 세대 간 갈등은 B 시기보다 A 시기에 더 심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생각해봐. 지금 여기 세대 간 갈등이 뭐라고 했냐면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데 지금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60분에 여기 이제 증가를 했긴 했죠. 근데 얘는 얘가 감소하고 그 상세분을 얘가 다 가져가야 돼. 그러면 노년 부양비 얘가 훨씬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B 시기가 더 심각하죠. 그 다음 T년의 총 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당연하지. 얘는 60, 여기가 40이니까 6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100보다 작아. 그리고 T 플러스 30년 총 부양비는 100이다? 무슨 말이야. T 플러스 30년에 총 부양비가 100인지 어떻게 알아. 100은 무조건 아니야. 100이 되려면 50분의 50이어야 되거든. 이게 그냥 거저주는 선지죠. X. T 플러스 50년 노인 인구는 T년보다 많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얘 T년보다 많지요? 얘 여기 증가했고 그거를 기준으로 얘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제일 많아. 얘도 여기보단 얘가 더 많지요? 근데 제일 많은 건 얘야. T 플러스 30보다 적을 게 아니라 얘가 많겠지. 이건 숫자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야.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함정이 될 수 있어. 숫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 정도만 적어도 충분히 100% 답을 고를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붙었다 떨어졌다는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거 증감률, 감소율, 그리고 비율의 변화를 통해 보면 된다. 자, 이제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모의고사 풀이를 전부 다 마무리였습니다. 이제